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시군별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신영국 문경시장님 모시고 2025년 문경시의 주요 정책과 운영 방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저기 했는데 오늘이 구정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떡국이라도 잘 잡수셨습니까? 네. 시민 여러분들도 구정 잘 세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네. 문경시와 숭실대 통합을 지금 추진 중이신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됐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문경대학은 문경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대학입니다. 문경대학이 지역 경제 발전에 그동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 때문에 모든 지방 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네. 문경대학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문경에 숭실대 연수원이 이미 10년 전에 들어와 있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숭실대와 문경대 간에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그 지방대학에 대한 부분도 해소하고, 네. 또 문경에 서울에 있는 수도권 대학이 들어온다는 것이 또 큰 장점일 거라 생각하고, 네. 제가 공약을 걸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2년여에 걸쳐서 양 대학 또 우리 경상북도 문경시가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지난해는 MOU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양대학의 통합이라는 게 결국은 양쪽 대학이 다 윈윈하는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혜도 짜내야 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금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통합에 대한 실제 액션 플랜이랄까, 그래서 네. 어떻게 통합을 하고 또 어떠한 과를 늘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경상북도의 역할은 뭐고 또 문경시의 역할은 뭐고, 그다음에 상도동 서울 숭실대 캠퍼스와 호계에 있는 문경 캠퍼스 간에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 이러한 실무적인 문제를 금년에 다 풀어가지고 완벽한 통합을 금년에는 이뤄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경시의 또 하나의 주요 사업이죠. 주울산 케이블카와 하늘길 조성 사업이 2025년 말에 이제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이신데요. 네네.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2025년까지는 어렵고요. 그렇습니까? 2027년 4월경이 준공 목표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문경은 광산이 유명했습니다. 30년 전까지 광산이 지역 경기를 살리는 제일 중심축이었습니다. 근데 네. 광산이 문을 닫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역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경 세제를 중심으로 이제 관광 산업에 투자를 했죠. 네. 그러나 관광 산업이라는 게 이렇게 겉보기와는 달리 실속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상주 인구가 부족하니까 유동 인구라도 늘려가지고 지역 경기를 살리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네. 그동안에는 이제 문경 관광이 이렇게 머물러 가지 못하고 스쳐가는 이런 그런 관광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고, 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멋있는 주월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것이 이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케이블카도 뭐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죠. 많이 가보고 외국에도 가봤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고만고만한 평범한 그 케이블카는 지역 경제, 지역 또는 관광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세계 최고의 케이블카. 예를 들자면은 중국에 혹시 장가게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장가게라든가 스위스의 융프라우라든가 뭐 베트남의 뭐 다낭의 바나일 케이블카 같은, 저는 적어도 이번 케이블카의 목표가 세계 탑3 안에 들어가는, 어느 나라 사람도 케이블카를 논할 때 주얼산 케이블카를 할 만큼 명품의 케이블카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이 한 2년이 걸렸습니다. 네. 이제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데, 저희 케이블카는 이제 결국은 뭐랄까, 강점이 주얼산이 관봉에서 주봉까지가 1000m 넘는 고지가 2.3km가 연결이 됩니다. 이
관봉에서 주봉까지의 2.3km를 출렁다리라든가 장각에 있는 잔도를 넣어가지고 네. 아주 스릴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이러한 볼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형형색색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것이거든요. 네. 그러한 명품 케이블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땅을 매입하는 데라든가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이제 임시 삭도를 설치해서 금년 4월에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면은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면은 실제 공사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2027년 4월에 준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2027년 세계적인 케이블카가 탄생되기를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경 시멘트 공장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이제 재탄생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프로젝트 진행 상황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또 이게 지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 고 쌍용량에 우리 앵커님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 쌍용량회가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공장이 1957년도에 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인천의 인천제철과 충주의 충주비료, 또 문경시멘트하고 3개가 이승만 박사 시절에 만들어졌는데 현장이 보존된 것은 유일하게 쌍용량회 뿐입니다. 1957년도에 공장이고 그 네. 규모가 엄청났거든요. 그러나 이제 시멘트 경기의 하락과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문을 닫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애물단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애물단지가 아니고 보물단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죠. 네. 중국의 북경에 가보면요. 북경 798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화약하고 무기 생산하는 이 거리였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중국 정부가 이렇게 문화의 거리로, 복합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서도 차도 명품의 거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네. 저는 바로 그 북경에 있는 798 거리를 롤 모델로 해서 이 쌍용량의 부지를 드라마 촬영장 또는 뭐 커피숍이라든가 여러 가지 머물러 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놀이시설. 네. 그 웅장한 그 모습 자체가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그래서 복합문화공간이고 또 하나는 촬영장으로서도 아주 명품 촬영장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테라로사 같은 커피점도 들어오고 또 이게 798 같은 거리도 되고 그다음에 영화 촬영장으로서도 명품을 해서 종합적인 드라마, 뭐 커피숍 이런 종합 복합 공간으로 만드는데 상당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중부 내륙 고속철도 개통에 발맞춰서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이신데요. 네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지난해 연말에 이제 드디어 판교에서 문경역까지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문경은 그 KTX 개통을 보면서 대단히 기뻐했고 문경의 제1르네상스가 이제 온다. 네. 그때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쁘긴 기쁜데 아직 본전 못 찾았습니다. 이제 반본전 찾았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 조선시대에 영남에서 한양으로 가는 제일 중심길이 문경세제 조령이었거든요. 네. 그 조선시대에는 이게 문경세제가 중심길이었는데 1905년도에 일본 사람들이 이 경부선 철도를 놓으면서요. 이게 워낙 산이 험하니까 이 산을 비껴서 대전하고 추풍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개발한 모든 것이 경부선을 따라서 개발하다 보니까 충주 문경 벨트가 개발해서 소외됐거든요. 네. 이제 개통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런 면에서 반본전 찾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역 앞에 부분에 10만 평을 우리가 역세권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문경은 결국은 점촌의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거하고 문경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의 신도시가 새로운 문경의 그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역세권의 신도시에 앞으로 무엇을 우리가 입점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문경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역세권 10만 평을 숭실대와 관련되는 캠퍼스 건설, 그리고 또 첨단 무슨 뭐 이게 IT라든가 이런 기지,
이런 뭐 판교에 있는 그런 기지처럼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좀 더 우리가 협의를 거쳐서 네. 정하려고 합니다. 네, 기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문경하면요, 감홍사과랑 오미자가 참 유명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감홍사과와 오미자 재배 면적 확대를 또 추진하고 계신데 현재 어느 정도 또 성과가 이루어진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문경은 뭐니 뭐니 해도 농업 지역입니다. 절반의 시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늘 문경은 농촌이 살아야 된다. 농민이 살아야 문경이 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문경 농업이 그동안 지켜보면은 특징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요.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 결국은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 우리가 선택된 것이 바로 감홍사과와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도 전국에서 1등이고 감홍사과도 1등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 이제 사과 축제 기간에 이제 감홍사과를 홍보를 하면서 프리미엄급 최고급을 2.5kg짜리 박스를 15만 원에 백화점에서 출시를 했거든요. 네. 3일 만에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경의 감홍사과는 소득이 되는 또는 젊은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농사를 지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이 사과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했고요. 네. 그래서 감홍사과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명품 사과다, 국가대표 사과다. 네. 또는 어떤 분은 뭐 가수들과 비교해서 현역 가왕 그 사과다. 그래서 이런 많은 별명이 붙을 만큼 유명해졌고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발전도 시키고 문제는 면적을 넓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 시설 투자비의 50%를 지원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미자의 경우는 이제 벌써 하면 문경의 오미자가 한 30년의 역사를 갖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국에서 1등 오미자를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지난달에 우리가 유럽에 수출을 뚫었습니다. 네. 5톤을 이렇게 청으로 해서 최초로 유럽 수출길까지 만들어서 네. 이제 오미자의 수요는 많이 늘었는데 재배 면적이 뒷받침이 안 돼서 오히려 재배 면적을 늘리는데 역점을 둡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감홍사과 오미자 재배 면적 확대에 모든 시정에 초점을 네. 맞춰서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배 면적 확대를 통해서 전 세계로 더 뻗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네.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문경시에서는요, 지난 2015년에 이어서 오는 2031년 세계 군인 체육대회 유치도 지금 추진 중이시잖아요. 예, 예. 현재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문경에는 이제 국군체육부대, 상무부대라고 하지요. 네. 국군체육부대가 들어오면서 이제 체육도시로 또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네. 한 축은 관광이고 한 축은 체육도시. 그렇게 해서 이제 2015년도에 인구 10만도 안 되는 문경에서 세계 5대 메이저 대회 하나인 세계 군인체육대회라는 게 군인 올림픽이거든요. 네. 그래서 2015년도에 세계 군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개최한 이후에 이제 조금의 아쉬움이라는 것은 이런 큰 대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결국은 모든 체육 인프라도 구축하고 또 체육 도시로서 이름을 날려서 전지 훈련 기지로도 만들고 네. 이런 효과를 예상을 했는데 그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 2031년도의 대회를 다시 한 번 더 유치한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가 준비도 더 가능하고 네. 또 어떻게 준비를 하면은 장기적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도 알기 때문에 네. 준비를 하는데 금년에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국방부하고 함께해서 브뤼셀의 시즌 본부도 찾아가서 논의도 하고 네. 또 시즌 총회도 참석해서 이사 국가에게 홍보도 해서 금년 중에 대회 유치에 대한 큰 가닥을 잡아가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대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2031년에 꼭 세계 군인 체육대회 유치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요. 또 지난해 문경 사과축제 관련해서는 또 41만여 명의 예, 관광객들이 방문을 했고요. 네네. 높은 매출을 기록하면서 참 성공적으로 거뒀습니다. 이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과 축제가 이제 횟수를 거듭하면서 저는 무엇보다도요, 감홍사과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어. 감홍사과가 워낙 당도가 높습니다. 네. 감홍사과 당도가 높아서 이 감홍사과를 축제장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됐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되면은 이게 문경세제는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십니다. 많이 그렇죠. 오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광객과 사과 축제가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이게 문경세제의 그 풍광과 사과라는 명품 사과가 두 개가 이렇게 접목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셨고 또 판매액도 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문경세제가 자랑스럽고 또 감홍사과가 자랑스럽고, 감홍사과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입니다. 그런데 문경사과가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과 축제에서 효과를 보았고요. 또 문경만의 그 토양이라든가 또 기술 개발을 해서 문경에 정착을 시켜서 대한민국 감홍사과의 70~80%가 문경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올해도 문경 사과축제도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저는 이제 작년에 했던 것보다는 금년에 조금이라도 네. 더 낫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더 성황리에 개최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포괄적인 관점에서 네네. 문경시정을 올해 어떻게 꾸려나가실 계획이신지도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뭐 나라 사정이 좀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TV를 볼 때마다 저도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나라고 또 대한민국이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항상 슬기롭게 잘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펼쳐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저는 시장으로서 문경만 잘 발전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경이 뭐 그동안 뭐 인구 소멸 때문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관광이라든가 체육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시설도 투자를 하고 네. 준비를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 이제 가고 있는데 아직은 뭔가 이렇게 확 바닥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러한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든 프로젝트들이 네. 획기적으로 자리매김하고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한 해로 만들고 싶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숭실대하고 문경대 통합도 확실한 통합이 이루어지고, 네. 또 케이블카 사업도 확실하게 착공을 해가지고 네. 모든 이 시민들이 케이블카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2031 세계 군인 체육대회만 하더라도 네. 이제 뭔가 이런 대회 유치가 이게 가닥이 잡히는. 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확고한, 그래서 문경의 제2르네상스를 맞는 한 해로 준비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의 노력들을 바탕으로 올해는 조금 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역민과 시청자분들께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분야에서 또 많은 열심히 해주시고 또 시정에 직간접으로 도움을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소중한 기회를 결국은 지역이 발전돼야 됩니다. 이 지역이 발전이 없이 인구 문제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과 또 체육도시로서의 문경, 그리고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감홍사과, 오미자, 약돌돼지, 약돌한우,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시장을 지배하고, 또는 이게 문경에서 농사지는 농민들이 소득이 되고, 또 우리의 아들, 딸들도 농사지로 감홍사과, 오미자 농사지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문경 만드는 그런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영국 문경시장님과 함께 2025년 문경시의 주요 정책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